이양원, 임진왜란의 참담한 실상과 하루살이 영의정. 출생과 가문 배경. 이양원은 1526년 중종 21년에 태어났다. 호는 노저,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서자인 선성군 이무생의 4대 손이다. 증조부 이말정은 병산부수를, 조부 이천수는 지살령을, 아버지 이약정은 이원부령을 지냈다. 조선시대 왕족은 특권과 함께 제약도 컸다. 임금의 4대 이내 왕족은 과거 응시와 관료직 진출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거주지도 한양으로 제한되었다. 한양을 벗어나려면 출발 날짜, 목적지, 귀환 일자를 왕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반면 특권으로는 체포시 형구를 채우지 않고 모반 이외의 죄에는 고문을 금하며 형량도 일반인보다 한 등급 낮게 적용받는 혜택이 있었다. 또한 왕의 후손 9대 이내는 천인이 되지 않는 신분 보호도 받았다. 이양원은 왕의 4대 이내 범위를 벗어났기에 과거 응시가 가능했으나 관직 생활 중 왕실 후손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기록은 없다. 그는 일찍이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학문적 기틀을 다졌다. 관직 진출과 성장. 이양원은 1556년 명종 11년 31세의 나이에 알성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며 관직에 입문했다. 이듬해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홍문관, 정자, 저작, 박사, 부수찬, 수찬, 부교리 등을 거치며 젊은 시절 대부분을 홍문관에서 보냈다. 특히 한림으로 선발된 것은 그의 뛰어난 학식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한림은 역사서인 통감과 좌전의 이해도를 시험으로 선발하며 왕 곁에서 왕의 말을 대필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직책으로 지위는 낮아도 조선 최고의 청요직으로 꼽혔다. 이양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당에서 사가독서까지 하는 영예를 누렸다. 1563년 명종 18년 38세 때 이양원은 종계변무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 사신단에 합류했다. 종계변무는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의 조선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를 이인임으로 잘못 기록한 것을 바로잡는 조선 왕조의 수건 사업이었다. 그런데 사신단 정사인 예조참판 김주가 명나라에서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 서장관 이양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오랜 왕실의 수건이었던 종계시정을 이루어 귀국했다. 명종은 이양원의 공을 크게 치하했으며 이 공로는 훗날 광국공신 3등에 책록되는 토대가 되었다. 이후 이양원은 이조정랑, 의정부검상, 홍문관 응교, 호조참회, 승지, 대사관 등 청직과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567년 선조 즉위년 42세에는 도승지에 올라 가선대부로 승진하며 중앙정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를 굳혔다. 선조 때의 활약과 인물평가. 선조 때의 이양원의 행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쟁의 초연한 중립적 태도였다. 동서분당의 논쟁이 조정을 뒤흔들 때 퇴계의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이를 눈여겨본 선조는 직접 아로가를 지어 이양원에게 하사하며 그 진위를 물었다. 까마귀가 너보다도 검은 게 없고 해오라기가 너보다도 하얀 게 없네. 검고 하얀 것 저처럼 어지러운데 독수리야 너는 어찌 검지도 희지도 아니하느뇨. 이양원은 즉석에서 주록가로 화답했다. 주홍빛도 제 빛깔 아니요 초록빛도 내 빛깔 아니라지만 주홍빛 초록빛 뒤섞여 눈부심도 그 또한 나의 미덕 아니옵니다. 님은 어찌 날 몰라주시고 오색 빛깔 물들었다 하나이까. 선조는 이 화답시를 통해 이양원에게 편당됨이 없음을 확인하고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 이양원은 이 일을 계기로 스스로 호를 노저, 즉 모래톱의 백로라 지었다. 그러나 이양원에 대한 평가가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율곡 이인은 대동야승의 석담일기에서 이양원이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고 국사의 뜻을 두지 않으며 집안 재산 경영에 힘써 크게 치부하였다고 비판했다. 동작강 인근에 정자를 짓고 여러 군읍에서 거두어들인 명주실 어망을 강에 가로질러 두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율곡은 또한 이양원이 형조판서가 되어서는 청탁만을 구해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고 기록했다. 소속 당파가 없어 변명해줄 아군이 없었기에 혹평이 더욱 가감없이 남겨진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양원은 착실히 승진하여 1573년 대사헌, 1575년부터 1589년까지 개성유수,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쳤다. 1590년에는 종계변무공로로 광국 공신 3등에 책록되어 한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그 후 대제학 좌우찬성을 역임하고 마침내 우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과 비분관계한 최후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당시 삼정승은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 우의정 이양원이었다. 이양원은 우의정으로서 유도대장을 겸하여 서울 도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영의정과 좌의정은 선조의 피난 행렬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파죽지세 앞에 도성 방어는 역부족이었다. 5월 3일 경성이 함락되자 우의정 이양원,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신각이 후퇴했다. 선조수정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적의 기병 두어 명이 한강 남쪽에 나타나 헤엄쳐 건너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 아군 장수들이 안색을 잃고 부하들에게 말에 안장을 얹으라 명하니 군사들이 모두 붕괴해버렸다고 한다. 왜군이 흥인문에 이르자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의심하여 선뜻 입성하지 못하다가 십수명을 먼저 들여보내 종루까지 확인한 후에야 입성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퇴각을 거듭하던 이양원과 김명원은 양주의 해유령으로 물러났다. 이곳에서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혼의 군사와 합세하여 북상하는 일본군 70명의 목을 베는데 성공했다. 이는 임진왜란 육상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이었다. 조정은 이 소식에 크게 고무되어 최고 지휘관인 이양원을 영의정으로 특별 임명했다. 그러나 실전에서 싸워 이긴 부원수 신각은 엉뚱하게도 처형되고 말았다. 김명원이 신각이 도망쳤다는 허위 장계를 먼저 올렸기 때문이었다. 처형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승전 첩보가 도착했지만 선정관이 이미 떠난 뒤라 중지 명령이 미치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장수가 죄 없이 처형되자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고 실록은 전한다. 한편 이양원은 양주의 산골짜기에 있었던 탓에 자신이 영의정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채 적과 싸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양원에게 선조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영토로 넘어가 명에 복종하기로 했다는 풍문이 전해졌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양원은 나라가 망했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통분해하다가 8일간의 단식 끝에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1592년 5월 향년 67세였다. 통신의 미비로 인한 비분관계한 죽음이었다. 선조수정실록의 이양원 졸기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장수와 정승으로 출입하면서 편안하게 부귀를 누리며 오래도록 살았으나 난리를 당해서는 초야에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곤궁하게 죽었으니 끝마무리를 잘한 군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양원은 문헌공의 시호를 받았으나 임진난 극복에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수여된 호성공신이나 선무공신에는 들지 못했다. 오늘날 충남 당진군 대오지면 송절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그가 남긴 시조 한 편이 청구영언에 전해진다. 높으나 높은 난게 날 권하여 올려두고 이보호 번님내야 흔들지나 말았으면 떨어져 죽기는 설지 않아도 님 못 볼까 하노라. 왕족의 후손으로 영의정에까지 오른 보기 드문 인물이었고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립을 지킨 인물이었지만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잘못된 정보 하나에 삶을 마감한 이양원의 최후는 그 시대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